네, EBS 스스로 배움터 학습 큐레이터 과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아이들이 직접 보고 공부해야 하는 동영상 강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큐레이터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습관과 방법을 제시해주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맨 처음 하게 되는 업무를 살펴보면요, 바로 수업을 구성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학생들 개개인에 맞춰 수업을 구성하는 것이 학습 큐레이터의 기본 업무이기 때문인데, 무언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만이 적절한 곳에 우리 아이들 배치를 해주실 수가 있는 거겠죠. 구성 배치할 시간표에 들어갈 수업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학습 큐레이터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소양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공부 습관이나 여기에 공부하는 방법을 잘 알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잘 키워가기 위해서 개개인별로 맞춤 교육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수강이 신청이 되고 어떤 수강이 배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EBS에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강좌의 종류는 모두 10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EBS 이 10가지 수강 강좌 중에서 기본이 되는 강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맨 처음 수업이 끝나고 스스로 배움터에 와서 직접 학교 시간에 배웠던 이 진도에 맞추어서 개념을 이해한다던가 간단한 문제를 푼다던가 혹은 스토리텔링 기법, 요즘 문제 참 많죠. 이런 서술형 문제에 익숙할 수 있게끔 강좌에 넣은 만점왕이 있겠고요. 만점왕이 교과 위주로 집중을 한 수업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개념을 집중 있게, 심도 있게 잡는 개념 잡기 수업, 이 두 가지가 기본 강좌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강좌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우리 선생님이 아이들의 특성에 맞춰서 특별 강좌를 이 구성에 담아 주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는 것이라든지 혹은 부족하기 쉬운 부분에 플러스 해주는 강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좌를 보시면 중학 예비, 글쓰기 비법, 창의 수학업, 친절한 수학 익힘, 한국사 검정 능력 초급, 실험 관찰 비법 노트, 이수영의 영어 원서 소리내어 읽기, 아서 챕터북 등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들의 특징이 어떻게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기본이 되는 만점왕 강좌부터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려야 할 텐데요. 자, 교과서를 기반으로 학년별로 주요 과목별로 진도에 맞춘 강의가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강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요. 자, 학년별로 먼저 나누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학년, 1,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바로 올바른 학습 습관을 배양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이 만점왕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수업을 직접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시겠지만 그곳에 출연하는 선생님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의상이라든지 소품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게끔 수업을 진행을 하십니다. 옆에 캐릭터가 같이 나와서 선생님과 같이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면서 아이들이 쉽게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고요. 중간중간 애니메이션이 또 삽입이 되기 때문에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게끔,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그래서 학습 습관을 잘 고취시킬 수 있게끔 만든 것이 초등 저학년 만점왕이 가지는 모토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학년이라고 할 수 있는 3, 4학년 만점왕 같은 경우에는 학습 개념을 확장을 합니다. 중심이 나였다면 이제는 외부로부터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 될 텐데요. 단순하게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4학년 수학 중에 규칙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교과에서만 푸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아가서 놀이기구를 타는데 자, 한 사람당 약 5분의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예시가 나오죠. 나는 지금 5번째 줄에 서 있습니다. 내가 놀이기구를 타려면 몇 분을 기다려야 할까요?
외부의 사물에 맞추어서 환경에 맞추어서 문제를 인식하고 사고를 확장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중학년에서 다루어지는 만점왕 강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학년, 5, 6학년이죠. 이제는 확장된 사고를 더욱더 확장을 시켜서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 원리를 함양시키고 문제 해결 능력을 습득하는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국사를 한번 예를 들어서 안내를 해드릴까요? 모든 사건, 사고를 외우려고 하면 고학년으로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에 대한 전후 과정을 같이 이해를 한다라면 그래서 세계관이라든지 국가관을 확립시킬 수 있다라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폭넓은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을사조약은 1905년에 일본이 대한민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 만점왕에서는 그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을까요? 러일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일본이 아시아에 대한 야욕을 가지면서 대한민국을 보호국가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주권을 빼앗는다라는 원인이 있었고요. 자, 그 결과 어떠한 결과가 있을까요? 역사는 어차피 이어져 있는 연결고리로 외워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의병도 일어나고 우리 민족들의 투쟁이 일어납니다. 3.1운동까지 그 연계 선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하나가 아니라 연결고리로 쭉 이어져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을 넓히게 하는 것이 바로 고학년, 학년이 올라갈수록 보다 폭넓은 지식을 얻게 하는 것이 만점왕 강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년별로 나누어서 만점왕 수학을 여러분들께 만점왕 수업을 분석해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과목별로 나누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학습 습관을 익히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글과 말에서 재미를 느끼게 유도하고 다양한 글을 접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소통수단으로서의 우리말이 어떤 즐거움을 주는지 그걸 느낄 수 있게끔 구성해진 강의입니다. 시라든지 각본을 많이 읽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내 생각도 무언가 다른 그릇에 담아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과정으로 우리 아이들이 습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수학은 그동안 좀 어렵다라고 생각했죠. 이게 너무나도 평면적인 사고를 하다 보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입체적으로 끄집어냅니다. 소품을 활용해서 수의 개념을 이거를 확립을 시키는 건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원기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기둥을 위에서 바라보면 그냥 단순한 원 모양입니다. 앞에서 바라보면 단순한 사각형의 모양이죠. 조금 뒤에서 보아야만이 전체적으로 원기둥의 전체 모습이 보입니다. 수학은 이렇듯 그냥 평면적인 것으로 이걸 습득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렵고 뭔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품을 활용해서 도구를 활용해서 보다 입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면 우리 아이들이 수의 개념을 확립시키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 개념을 기본으로 해서 심화 과정을 통해 계산 및 분수, 배수 등의 복잡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념만 정확하게, 기초만 튼실하게 다져져 있다면 그 이상으로 심화하는 학습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겁먹지 않고 도전의식을 가지면서 자신 있게 풀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잘 습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만점왕 수학 과목에서 우리 아이들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사회 과목을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구현 형식을 활용해서 사회 과목은 이루어질 텐데요.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부터 세계와 국가 개념까지 의식이 확장이 됩니다. 옆으로만 확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선사시대를 비롯한 역사 개념을 확립시키고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는 세계 속에서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 보다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게끔 아이들의 또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게끔 동화 구현 형태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학 과목을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주변의 소재를 활용해서 실험을 하고 그것을 관찰하게 하는 수업입니다. 실험 관찰을 통해서 기초과학의 원리를 설명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잡아주는 겁니다. 직접 아이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눈앞에서 실험해지는 과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사를 보고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해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과학이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 이젠 즐거운 과목, 흥미로운 과목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까지 이끌 수 있는 것이 만점왕 과학 과목이 가지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듯 만점왕을 저희가 학년에 나누어서 혹은 과목에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만점왕과 더불어서 같이 기본 강좌로 여러분들께 소개되어지는 강좌가 개념 잡기입니다. 만점왕이 교과별로 학년별로 구분을 지어서 강의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자, 개념 잡기는 전체 교과 과정 중에서 꼭 알아야 할 개념을 따로 뽑아낸 특강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별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따로 복습하기에 아주 적합하죠.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취사 선택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 뭐 동물이라는 분류가 있다. 척추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의 분류, 또 새끼를 낳고 그렇지 않고에서의 분류, 이렇게 큰 대분류로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들어가서 세세한 분류까지. 하마가 밖에 나오면 빨간 땀을 흘린다는데 그것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자외선 차단제의 역할을 한다더라까지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개념 잡기입니다. 그래서 만점왕과 더불어 활용하기 적합한 형태의 핵심 강의로 우리 학습 큐레이터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맞춰줘야 하는 강의라는 것 안내를 해드렸고요. 기본 강의뿐만이 아니라 이 이외에도 특별 강좌가 같이 있습니다. 8가지의 특별 강좌가 있는데요. 2개의 핵심 과목 외에 수업 구성에 활용할 수 있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아이들과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과 상담하다 보면 아이들이 특히나 흥미를 느끼는 과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상담을 했을 때 뭔가 좀 어려워하는, 힘들어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할 때 여러분들이 잘 맞추어서 구성에 넣어주시면 좋을 듯한데요. 자, 8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중앙예비, 글쓰기 비법, 창의수학업, 친절한 수학 익힘, 한국사 검정능력 초급, 실험관찰 비법 노트, 초등영어와 이수영의 영어원서 소리내어 읽기 등등등이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립니다. 우선 중앙예비 강좌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에 가서 배울 것들을 미리 한번 우리 아이들이 살펴본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국어와 수학, 사회과학과 영어 과목에 대해서 아이들이 살펴보는 과목인데요. 주요 개념을 정리하고 중학교에 갔을 때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럴 때 아이들이 겁내지 않게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사 검정능력 초급과 글쓰기 비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보셨던 중학 예비와 마찬가지로 뭔가 앞서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아이들에게 권해주면 좋을 만한 수업이 될 것 같은데요. 한국사 능력 시험 준비 과정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역사 과정에 대한 심화 강의이기 때문에 아이들 중에 특히나 역사에 관심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뭐 역사적으로 유명한 분들을 존경하는 사람, 그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싶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워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추천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글쓰기 비법은 초등학생이 알아야 할 문법과 글쓰기 방법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아이들 뭐 문법뿐만이 아니라 속담이나 여러 가지 것들, 내가 평상시에 말을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아이들의 말하기나 글쓰기가 조금 더 확장돼서 풍성해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과목 특별 과정에서 창의 수학이 있습니다. 수학이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아이들은 애니메이션 형식의 이야기로 재미있게 수학을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무언가 겁내하는 그런 마음을 줄여보면서 수학을 접근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고요. 생활 속에서 수학이 활용되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수학은 그냥 단순하게 공식을 외워서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에도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재미있는 거구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수업, 바로 창의수학 업 수업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친절한 수학 익힘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고학년 학생들에게 권하는 수업입니다. 수학 문제풀이 과정을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나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고학년 학생들에게 권해주면 좋을 만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실험관찰 비법 노트도 한번 살펴볼까요? 과학의 기본이 되는 현상을 관찰하고 또 실험 활동을 중심으로 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학을 무척 어렵다라고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직접 여러 가지 현상을 관찰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지켜본다면 훨씬 수월하게 여러 가지 개념이라든지 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실험관찰 비법 노트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줄 교육의 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강의는 스페셜 영어 과정이 되겠습니다. 요즘 세계화 시대 속에서 영어는 이젠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도 학부모님 입장에서도 어떤 영어 수업을 들어야 할까, 이 선택의 기로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또 사교육비를 투자하는 과목이 또 이 영어이다 보니까 오늘 EBS 스스로 배움터에서 전해드리는 영어 과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힘을 주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감을 가지면서 아이들에게 수업 구성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보실 영어 스페셜 과정은 초등 교과서 영어입니다.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쉽게 강의가 접근이 됩니다. 어려우면 안 됩니다. 뭐든지 너무 어렵게 시작을 하다 보면 우리 질린다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공부도 절대 질리게 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쉽게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초등학생에 맞는 영어 입문 과정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아이들끼리 서로 장난치면서 웃으면서 영어도 이제는 놀이처럼 배울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스페셜 영어 과정으로는 이수영의 영어 원서 소리내어 읽기입니다. 영어 원서를 본격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건데요. 아이들에게 영어 원서를 그냥 계속 들리게끔 하는 것, 또 그냥 읽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라는 것.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때 쓰여지는 원서가 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시죠? 전 세계적으로 1,70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아서 챕터북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교육에 대한 열성이 대단하신 우리 엄마들 사이에서도 이 아서 챕터북에 대한 소문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탄탄하게 잘 쓰여진 거고요. 아이들 입장에서 이게 사파를 동반한 부담 없고 유쾌한 동화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맨 처음 이 아서 챕터북이 미국 아이들을 위해서 개발된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저변 확대가 된 건데요. 한 권당 챕터가 약 8챕터에서 10챕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한 챕터당 장수도 5-6장 정도의 에피소드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흥미롭게 지겨워하지 않고 영어 교육을 잘 할 수 있게끔 마련한 것이 바로 아서 챕터북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일상 대화에서 자주 쓰이는 영어 표현과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거의 문어처의 형태의 공부를 하고 또 따로 이제 여러분들이 회화 공부를 하고 이러셨을 텐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다 한데 녹아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그전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알아왔고 배워왔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상 대화에서 쓰는 문어체 형태의 표현이나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될 만한 영어 수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문제풀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독해력도 자연스럽게 함양이 되는 거죠. 많이 들으면 말할 때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많이 듣고 말을 잘 하다 보면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을 그대로 독해하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고치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수영의 영어 원서 소리내어 읽기 아서 챕터북 시리즈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보셨다시피 우리는 10가지의 강의로 EBS 스스로 배움터 학습 큐레이터들이 수강하는 아이들에게 강의를 구성해주는 여러 가지 동영상 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업무이긴 하지만 사실 가장 부담스러운 업무이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강의의 특징을 잘 알아야만이 아이들 하나하나의 특징을 잘 캐치해서 그 아이에 맞는 맞춤 교육을 제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처음은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한 열정과 아이를 향한 사랑이 같이 버무려져 있는다면 일에 대한 보람은 더 크게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동영상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